원나라의 주체. 동방견문록의 주인공 마르코 폴로는 이 동방견문록의 원본을 조작한 폼페리오에 의해 오직 몽골의 칸들만 만나면서 몽골이 원나라의 주인공인 양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르코 폴로가 이스탄불 아야소피아 대성당의 서해 카톨릭 교황청의 새로운 교황에 대한 신임장을 가지고 몽골의 칸을 만났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왜 마르코 폴로가 서해 교황청의 새로운 교황 임명에 대한 신임장을 몽골의 칸에게 주었다는 그 이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카톨릭의 카토는 카토인 샤카토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과연 해명할 수 있을까요? 서해 교황청의 사신인 마르코 폴로 일행에 접견한 원나라의 황제는 몽골이 아닌 고려의 황제였습니다. 천하의 중심 천조인 대법왕청 비단금자의 금성을 지근고리에서 보좌했던 고려의 황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몽골을 원나라로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역사 조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강화도의 정체. 고려의 황실이 몽골의 침입으로 전도한 강화가 과연 현재의 서해 바다에 조작된 섬이었는지, 아니면 왜 이러한 조작을 했는지 그 진위를 밝히면 역사 조작의 모든 정황이 밝혀질 것입니다. 고려의 임시 수도로 있었던 강화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강화 도부의 군명을 혈구, 까삐고차, 해구, 강도, 심주라고 합니다. 강화의 군명 강도는 수나라 황제 양견이 최후를 맞은 곳이기도 하며 일본 서기에 에도 막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역사 속 강화의 정체가 궁금하지요. 그러면 신정동국 여지승남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인용합니다. 홍지승남의 조천석은 부병루 아래에 있는 기린굴 남쪽에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이 굴에 들어갔다가 땅속에서 조천석이 되어 솟아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그 기린의 발굽 자국이 늘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에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루는 평양의 명승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평양에서 강화의 부병루를 찾아봅시다. 신정동국 여지승남의 평양부의 진사는 부의 북쪽 오리에 있는 금수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수산의 현재 지명은 모란봉이다. 모란봉은 대동강 기슭에 있는 명산으로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해 천하제일강산 즉 금수산이라고 하였다. 산의 생김새가 마치 모란국 같다 하여 모란봉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모란봉은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다. 대동강 동쪽 기슭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인데 오랜 세월 동안 대동강물에 부딪혀 이루어진 청류벽이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거의 남북 방향으로 능라도가 길게 가로놓여 있다. 모란봉에는 고구려와 고려 때의 유적이 많다. 내성, 외성을 비롯하여 을밀대, 칠성문, 청류정, 부병루, 정금문, 현무문, 동안문 등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을밀대는 금수산 꼭대기에 있는데 평탄하고 번칠하다. 대하 아래층 안위에 누각이 있어 부병루라고 하는데 보이는 경치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옆에 영명사가 있으니 곧 동명왕의 구제궁이다. 삼국사기 김부식은 평양의 형세를 북쪽은 산을 등지고 삼면이 물에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평양의 명승고적이 부병루입니다. 그러면 강화의 부병루와 평양의 부병루는 단지 이름만 같은 다른 유물이었을까요? 강화의 부병루와 평양의 부병루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고려의 강화가 바로 서해바다에 있었던 섬이 아니라 역사 속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의 맞은편으로 능라도가 길게 가로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능라도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능라, 창녕이며 경상도 창녕의 군명이 하성입니다. 즉 안동과 창녕은 동일한 지역으로 창녕은 천주가 있었던 서울의 중심부 중경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군명이 서경입니다. 서경은 서쪽의 경도가 아닌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중경인 안동, 창녕의 서부가 바로 강화인 평양의 서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서경인 평양의 맞은편이 중경인 안동, 창녕의 능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중경, 서경, 동경은 경도인 서울의 내부에 모두 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도 잡지 못했던 것을 밝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밝혀낸 것들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보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고려가 전도한 강화가 서해 바다의 섬이 아닌 역사 속 평양이었고 그곳 강화 평양이 서울의 서부 지역인 서경이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강단사업과 동북공정의 역사 조작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이론과 입장이 초롱선처럼 단단한 것 같지만 벌써 그 근본 토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허공에 뜬 초롱성입니다. 원나라의 의미, 조대명이란 처센 시스템인 천하의 중심, 조선을 대표하는 왕조의 국명으로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협의적으로는 왕부의 중심인 관중의 한성과 국내성으로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았던 지역의 고유 명칭이 왕조의 국명이 되는 것은 바로 조대명입니다. 하나라부터 상주, 진안, 조이, 진, 전진, 북위, 수당, 송원, 명청 모두 조대명의 기본 원칙하에 국명으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나라의 의미를 밝혀봅시다. 이제 원나라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는 북위에 있습니다. 북위는 중국 위진시대의 선비족 탁발부에 의해 화북에 건국되어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진 왕조이다. 국호가 위나라였기에 전국시대 위나라와 삼국시대 조조의 위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북이라고 불리고 있다. 기타 후위 원씨가 지배하였다 하여 원위 대위란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나라 정권이 와해되었지만 전진의 복연이 비수전투에서 패한 기회를 이용하여 탁발 12권의 손자 탁발규는 386년 대나라 왕을 칭하고 자립했다. 그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위라고 하였다. 이후 내몽골의 여러 부족을 평정하고 후연을 격파 하북평화에 진출하여 국도를 평성, 즉 지금의 산시성 대동에 정하였다. 위나라란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지역을 다른 지역국과 비교해서 황제국인 위세 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위가 도읍한 평성인 평양에서 대위에 대씨, 원위에 원씨가 개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대지역이 원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북위가 있었던 대동이 평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도의 평양과 차이나에도 있는 대동 평양 중 하나의 진실이 있을까요? 반도의 평양을 주장하는 것이 강단사학이고 차이나의 대동 평양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두 군데 전부 가짜입니다. 강화가 평양이고 대동의 평양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는 전체를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넥스는 하나의 주도에 25다 전체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의 역사입니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탁왕씨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탁왕씨는 대를 대동이라고 하며 무천을 내몽골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송시 통수에 쓰여 있다. 대를 대동의 평양이라고 합니다. 대와 원이 동일한 지역입니다. 고려 왕건의 상계 탁왕씨에서 북위의 탁씨와 고려의 왕씨가 나왔고 북위의 탁씨에서 원씨가 나왔으니 원씨와 왕씨는 같은 혈육이 됩니다. 원나라는 원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원나라가 되며 이는 곧 지역의 명칭이 성이 되고 국명이 되기도 합니다. 원태조는 고려의 원종이다. 고려 원종은 무신 정권을 종결시킨 제왕으로 고려와 몽골의 동선을 살펴보며 고려와 몽골이 도읍으로 삼았던 또는 몽골의 주둔지의 변화를 정확히 구분해 봅시다. 원종은 고려 제24대 국왕이다. 묘호는 원종, 시호는 순효대왕이고 원나라에서 내린 시호는 충경왕, 농호는 소릉이다. 1258년 최희를 죽이고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과 유경, 임면은 권력을 장악하였다. 개경 환도를 거부하던 김준은 1268년 12월
임면과 그의 아들 임묘무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후 실권을 잡은 임면은 1269년 6월 삼별초와 6번 도방을 인솔하고 원종의 아우인 안경공 창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이들은 원종을 별궁에 유폐하였다. 태자가 원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자 같은 해 11월 임면은 원종을 복위시켰다. 이후 원종의 멸명을 받은 송송래, 홍교 등에 의해 모신정권의 마지막 집정자인 임묘무가 살해당함으로써 100년간 지속된 모신정권이 막을 내리고 왕정 복구와 개경 환도가 이루어졌다. 고려 내부적으로 개경 환도를 반대하던 모신 세력이 제거되자 원나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1270년 38년 만에 광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1270년 개경으로 상궁 환도한 후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하자 배준손을 중심으로 왕족 숭하우 온을 추대하여 삼별초의 항쟁이 일어났다. 이들은 진도와 제주로 이동하면서 대모 항쟁을 전개하였으나 1273년 고려 몽고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자, 몽골이 등장한 이후의 중요한 연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232년 몽골이 고려 침공 시작. 고려 모신정권의 최후 수도를 개봉해서 광화로 전도. 1233년 금나라 개봉 함나. 이후 몽골이 모신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던 개봉 제함나. 개봉이 개경입니다. 1234년 금나라 멸망. 1259년 카르코름에서 아리크부키 대칸으로 즉위. 1260년 개봉에서 쿠빌라이 대칸으로 즉위. 쿠빌라이가 정권 장악. 1268년 쿠빌라이 양양 포위. 1269년 고려 원종 시기 강화에서 모신정권 종말 고함. 1270년 개경 환도를 반대한 모신들의 삼별초의 반란 발생. 그의 반란 진압하며 이것이 남송 멸망으로 조작. 1270년 몽골 개봉에서 북부의 북경 대도인 관중으로 전도. 1270년 몽골이 관중의 북경 대도로 전도하고 나서 고려의 황제가 신시계천의 무대 전주가 있었던 황도 개봉으로 전도. 전도 이후 명칭이 개봉부에서 개경이 됩니다. 1271년 고려의 수도 개경 개봉에서 원나라가 개국되는 것입니다. 고려의 원종이 원지역인 강화, 평양을 기반으로 모신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이 나라를 개국하니 그것이 역사 속의 원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상기의 동선이 보입니까? 몽골이 고려의 수도 황도인 개경 개봉을 지키고 있다가 강화, 평양의 모신정권이 종결되고 황제의 권위를 되찾자마자 몽골은 관중의 북경 대도로 전도하고 바로 고려의 황제가 천주가 있었던 개봉의 개경으로 전도해서 황제국 원나라를 개국했던 것입니다. 고려 황제 원종의 한자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나라의 원으로 이분이 원나라의 건국자이셨습니다. 추가적인 많은 자료들은 모두 제본에 있습니다.